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식사를 함께한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대표자들이 올 하반기의 경영전략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유가, 또 고물가, 그리고 또 고금리, 그리고 또 주식 폭락,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성장 둔화 등등 이 생산과 소비가 이슈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주학적으로도 외부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운이라고 하는 거, 세운이라고 하는 거, 또 월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얘기하면 외부 환경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제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긍정적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부정적 기운이 만연했을 때, 또 지속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답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가올 7월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월이라고 하는 것은 7월 7일이 소서입니다. 이 소서일부터 8월 7일이 바로 이제 입추인데요. 입추 전인 8월 6일까지를 우리는 물리적으로 7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학적으로 우리는 정미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간에는 이제 음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정화, 그리고 지지에는 미토가 작용하는 그런 달인데요. 이 미토에는 정화, 을모, 그 다음에 기토, 일명 정을기라고 하는 이런 천간의 기운이 숨겨져 있는 이런 이제 달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정화가 천간에 추간되어 있기 때문에 이 7월 달도 병월 못지않게 화기가 강한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제 플래닝 또는 이제 방법을 찾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수학 분석에서는 위협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미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는 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어떤 삼형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원진 관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충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면은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변형되고 또 이동되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충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보다도 부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계축 일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간이 계수 입장에서 계축 일주는 천간에서 이제 정계충, 지지에서 충미충이 발생되는 이제 일명 우리를 간지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지충이 발생되는 일주를 가지고 계신 계축 일주 분들은 다른 59개 일주에 비해서 아마도 삶의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일간 계수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성으로 얘기하면 이제 재성이 되는데요. 재성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돈과 여자를 우리는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7월 달에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 충미충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이제 지지에서 충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분석의 편의상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지라고 하는 것은 부부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궁에서 충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부 전선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성 간의 문제,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의 소지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관성끼리의 충돌이 되기 때문에 관성에서의 충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 어떤 또 관제수라든가 또 구설수라든가 또 법규 위반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발생될 수 있는 달이 바로 7월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정미월, 다시 말해 지지에 이제 미토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미토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즉 삼형살 각도에서 보면은 이제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 얘기는 삼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관제수라든가 또 어떤 그 구설수라든가 또 어떤 병마 뭐 어떤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주 원국에 우리가 이제 축술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미토 운에 의해서 축술 및 삼형살이 이제 완전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7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부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기운이 들어올 때는 아무리 우리가 조심, 또 조심, 워치아웃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미토운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삶의 리스크가 무엇일까? 바로 이제 우리가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토의 원진과 연관되어 있는 게 뭐죠? 바로 자미 원진인데요. 이 자미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살에 비해서 그 작용력이 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주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일지에 자수가 있는 분들, 대표적인 게 뭐죠? 갑자일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병자일주, 또 무자일주, 경자일주, 또 임자일주, 이 5가지 일주가 이제 밑에 자수를 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운에 의해서 잠이 원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이런 기운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선남 선녀가 이제 궁합을 볼 때에 다른 걸 몰라도 원진살은 피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과거부터 원진에 대한 어떤 부정적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분석의 편의를 이해해서 특정의 어떤 지지라든가 일주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지, 이런 자수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분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기보다도 없는 분에 비해서 그 리스크가 크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을 맞이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분인가라는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이제 충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개축 일주가 다른 일주에 비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천간과 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간지충에 해당하는 일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삼형살이라고 하는 것. 삼형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어떤 병마, 그 다음에 관제수, 또 구설수,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미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되는 분들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잠이 원진살이 형성된다는 거, 해당되는 일주가 이제 5가지 일주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다소간의 리스크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아마도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가 이제 장마 예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되면은 태풍도 몰려올 가능성도 높죠. 우리가 운의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태풍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흉운인데, 그러니까 이런 흉운이 올 때에 자동차를 끌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끌고 나간다면은 그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7월 정미호를 맞이해서 간지충이 됐든 그 다음에 또 촉술 및 삼형살이 됐든 잠이 원진살이 됐든 어떻든 이런 분들은 결국은 삶의 리스크가 7월 때는 장마에 버금가는 그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적인 활동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 기업으로 얘기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끝도 없는 그런 어떤 그 과감한 투자라든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합리적이지 않는 의사결정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일들을 좀 제한시켜 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생산적인 활동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요 기간만큼은 결국은 재충전하고 또 리프레시하고 휴식하고 공부하고 또 어떤 더 검토하고 또 관망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7월 달에 좋지 않은 운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 정미운을 맞이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